자, 이번 시간은 교재 103페이지 잠깐 펴보실까요? 교재는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가시면 지금 밑에 박스 밑에 3번에 나와 있는 관리주체 업무, 주택관리사에 관련 부분에서 3번의 1번. 1번은 지금 관리주체로서 해야 될 업무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보시면 3번입니다. 이제 103페이지 밑에 가면 밑에 3번. 3번의 이제 문항 1번. 1번은 이 3번의 1번은 보면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로서 해야 될 업무에서 업무는 밑에 이제 박스 들어가 보면 양가로 박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기업부터 쭉 해서 마지막 D번까지 총 10가지 업무죠. 그래서 주체로서 해야 할 업무는 몇 가지 업무를 하고 있더라? 10가지. 그래서 주체로서 해야 할 업무 10가지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에 가보시면 공동택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서부터 마지막 D번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까지의 총해서 10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라고 해서 업무는 쪽에서 한 10가지 정도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부분들이니 10가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자, 한 장을 넘기면 지금 4번 지금 4번에 이제 가시면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 등에 이제 관한 부분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데 1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문은 관리사무소장 관련해서 배치 규모죠.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보시죠. 하나 지문 정리했었고요. 주체 업무라고 해서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관리주체 업무 하나 정리했었고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관리사무소장과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래서 자, 관리사무소장인데 여기 지금 1번에서는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자, 그럼 관리사무소장을 최소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냐 그래서 지문 1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최소 규모, 이 관리사무소의 배치 규모, 여기서 하나 먼저 보실 게 배치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는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주택관리사 등을 그 해당 공동택 소장으로 배치하냐 그래서 규모는 지금 보신 대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주택관리사 등을 누구로 배치한다? 관리사무소로 배치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배치는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배치 밑에 박스에 들어가 보면 기업부터 해서 리을. 기업은 지금 입주자 대표가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 경우는 누가 배치한다? 입주자 대표가 배치한다. 기업. 니은.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 디귿은 주택관리업자, 리을은 임대사업자. 그래서 기업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합니다. 자, 그러면 배치 규모를 잠깐 정리했어. 그러면 이 규모의 공동주택이면서 일단은 그 배치 규모를 본다는 것은 이 규모의 공동 세대 수가 몇 세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500세대 이상, 그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미만의 공동주택을 나눴을 때 500 이상 공동주택 미만에 보시면 어떤 자를 이 소장으로 배치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그 자격자 중에 지금 자격자 중에 이제 보시면 이 이상은 자격자 중에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를 그리고 세대가 미만이라면 누구를 자격자 중에 주택관리사를 배치합니다. 주택관리사를 그런데 일단 사는 500 이상 미만에 이제 크게 이제 배치가 되는데 누구라면 주택관리사 보죠. 주택관리사 보의 자격을 가지고는 몇 세대 이상은 못 갑니다. 500세대 이상은 못 간다. 그래서 일단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배치 규모는 크게 제한이 없지만 주택관리사 보로서는 몇 세대 이상은 배치할 수 없다. 500세대 이상은 근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하시면서 지문은 그 내용이 지금 1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 보를 해당 공동택의 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규모의 공동택, 지금 보시는 규모는 지금 이 규모의 공동택으로서 세대수가 몇 세, 이 규모 공동택으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주택관리사를,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한다. 요렇게 좀 이해하셔서 하나 정리해 보고요. 자, 이제 배치가 됐으면 해야 될 관련 업무에 관한 부분에 밑에 이제 가보시면
자,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박스에 이제 기역에서부터 쭉 해서 리을까지 해서 이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될 업무. 그러면 자, 밑에 이제 박스에 가시면 관리사무소장을 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게 이제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기역에서부터 지금 리을까지 이제 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일단 기역범, 입조자비 회의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다. 이제 그래서 기역과 관련된 A와 B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하자의 발견, 하자 보수 청구, 장기유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하는 업무인데 니은번은 그 단서 요건을 조금 주의해 보실까요? 단서 요건은 지금 보시면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니은번의 마지막 그 두 번째 단서 그 부분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입니다. 그래서 문항 디귿번 하나 하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하고 리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하게 되면 밑에 이제 박스 들어가 보면 보충학습에 가보시면 다시 1, 2, 3번에서 세 가지 업무를 더 추가하죠. 그래서 업무는 지금 법상 관리사무소장 해야 할 업무에 관한 몇 가지 업무를 정하고 있냐면 지금 봤던 그 세 가지 하고 박스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될 밑에 박스에 가보시면 첫 번째 1번에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1번에 관리조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그 다음 2번에 입조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 그리고 3번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여건상 필요해서 관리사무소장 입조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3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그럼 업무는 총에서 몇 가지 업무를 수행하냐면 6가지. 그래서 6가지 업무 관련해서 지금 그 보충학습 박스 위쪽에 있는 세 가지 하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보충학습란에 1번에 동그라미 1, 2, 3에 따른 세 가지 하긴 총 몇 가지? 6가지를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에 배치된 자가 업무를 수행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6가지는 물론 업무를 하긴 하는데 그 6가지 업무 중에 6가지 중에 조금 더 주의하실 게 지금 보충학습란 1번에 동그라미 3번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6번에 나와 있는 이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 그래서 현재 교재상 문항 번호로 갔을 때 박스 밑에 보충학습란에 동그라미 3번 총 6가지 관련 내용 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이 부분에서 조정은 3년마다 조정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입조대표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면 3년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6가지 업무 중에 세 번째 이 안전관리 계획 조정에 관한해서 숫자와 3년 지나기 전에 조정에 관한 동의 요건에서 하나 확인해서 1, 2, 3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2번. 2번부터까지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쪽에서 한번 보죠. 이쪽에서 이제 보죠. 여기 이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가 됐다면 뭘 하라고 그랬냐면 배치 신고입니다. 배치 신고도 하고 변경 신고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이제 보면 이 배치금 했던 공동체 이제 주택관리사부를 배치했다면 이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뭐 하더라? 근무한다라고 무슨 신고합니까? 배치 신고. 근무합니다라고 배치 신고도 하고 이 배치 신고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 무슨 신고도 합니까? 변경 신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지문의 2번입니다. 그래서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의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정리를 이렇게 먼저 하죠. 여기 이제 정리는 여기를 어떻게 먼저 정리하냐면 여기서 지금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먼저 자, 배치 변경 신고합니다. 신고. 그러면 자, 그러면 신고는 누구한테 할 겁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잠깐 박스를 빠져나와서 우측에
105페이지 일단 박스를 빠져나와서 우측에 105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5번. 5번은 가보시면 관리사무소장 그 배치령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 신고한 배치령과 직인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해서 5번 나와 있다. 여기서 이걸 먼저 보는 것은 이 배치 신고와 변경 신고는 누구한테 일단 그 신고를 하는 주체를 물었을 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배치합니다. 네 하나. 자 그러면 일단 신고에 관한 주체를 하나 정리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가 들어간다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더라? 뭔가는 서류 제출이 수반이 돼. 그러면 이 서류 제출을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 그러면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배치 신고인데 법에서는 분명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신고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류 제출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방금 박스를 빠져나오기 전에 다시 이제 박스로 들어가 볼까요? 104페이지 지금 2번 방금 봤던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제출한다? 주택관리사 단체. 그래서 서류 제출은 보니까 일단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돼 있어요. 주택관리사 단체.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자, 일단은 신고는 시정부에 합니다. 근데 이 신고 관련 서류 제출은 누구로 갑니까? 주택단체. 그럼 결국 시장 군수구청장이 뭐에 관한 업무를 여기다 위탁을 준 겁니까? 서류 제출 업무를 어디 위탁을 준 거예요? 주택관리단체에게 위탁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관계에서 제출은 누구에게? 주택관리단체에게 제출합니다. 해서 지금 104페이지 하단에 2번. 2번에 지금 여기 2번이 지금 배치 신고에 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배치 신고할 때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이 주택관리단체 제출할까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2번에 1번부터 1, 2, 3, 4 네 가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관리단체에게 제출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서류는 그냥 여러분 1번부터 해서 지금 4번까지인데 여기서 그 제출될 서류 중에 배치 신고 시 제출 전의 서류 현재 교재 문항 번호 보셨을 때 지금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그래서 신고 시 제출되는 서류 중에 동그라미 2번 하나 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2번은 지금 네 가지 1, 2, 3, 4 네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2번을 잠깐 볼까요? 자, 2번은 그 네 가지 제출되는 서류도 임명장 사본 일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단서를 좀 보십시오. 단서. 자, 배치된 공동택 전임관리사무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2번의 단서. 2번의 단서는 여기는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관리사무소에 배치 신고를 했어요. 그럼 A라는 관리사무소 배치 신고를 하고 근무하다가 그 아파트를 그만둘 때 좋은 일로 그만둘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가 어떤 좋지 않은 감정에서 아파트를 그만둬 버릴 수 있죠. 그러면 자, 배치 신고를 해서 근무했는데 법에서 그 배치 신고하고 근무했던 관리사무소에 그만둘 때는 무슨 신고를 하게 돼 있냐면 배치 종료 신고해 줘야 돼요. 배치 종료 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치 신고는 저 근무합니다라고 신고했다면 그만둘 때 무슨 신고해야 돼요? 배치 종료 신고를 해줘야 후임, 다른 소장이 배치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간 소장이 무슨 신고를 안 해버렸어요?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뭐가 안 된가요? 배치 신고가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법에서는 배치 종료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 후임 소장이 뭐 하더라? 배치 신고할 때는 지금 단서에 따라서 관리 방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될 서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 서류가 밑에 내가시면 지문 기억. 만약 그 공동택 관리 방식이 자체 관리라면 그때는 어떤 서류가 추가로 첨부됩니까? 근로계약서 사본 일부가. 그리고 위탁 관리라면 어떤 서류가 더 추가됩니까? 위탁 계약서 사본 일부가 추가됩니다라고 해서 기억하고 니은 그 관리 방식에 따라 이 배치 종료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서란 이야기는 배지 종료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기업과 니은에 따른 관리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제출이 된다는 거에서 서류는 지금 2번에 동그라미 1, 2, 3, 4에 따라 4가지를 신고합니다. 첨부해서 배지 신고 서식과 같이 제출합니다. 2번. 자, 우측에 3번입니다. 3번. 자, 우측에 보면 105페이지 상단에 박스에 3번에 가보면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 주택관리자 단체에게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은 신고에 관한 기한은 일괄적으로 볼까요? 배치 신고를 가는 것도 변경 신고 가는 것도 일단 이 배치 변경 신고 관련 서류는 누구로 가니까 주택관리자 제출하고 그 기한은 공개된 며칠인가요? 배치 신고라든 변경 신고라든 다 기한은 15일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확인하시고 자 문항 4번으로 가볼까요? 4번. 자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 방금 이 시장군수구청 이 배치 변경 신고 관련 서류 접수 업무를 어디에다가 주택관리단체 위탁을 두다 보니까 누구는 정작 그 접수 현황을 알 수 없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현황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법에서 이 주택관리자 단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얼마의 주기로 이 배치 변경 신고 관련 서류 접수 업무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로 이 배치 신고나 변경 신고 접수 현황을 알려주라. 얼마의 주기로 분기별로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주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5번. 5번은 관련 증명서 교부에 관한 시점에서 5번의 첫 번째 끝부분에 즉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 박스를 5번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분들에서 5번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밑에 박스 빠져나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관리사무소 입찰 폐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서 3번에서는 마지막 있다의 동그라미 하나 체크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3번에 있다 체크 하나 봐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4번을 좀 마무리합니다. 4번. 자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에 대한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지금 문항번호 7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현재 지금 5번에 6번하고 7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이제 교재상 문항번호로 봤을 때 여기 현재 5번입니다. 5번에 쭉에 1번부터 지금 마지막 지문에 6번하고 7번까지인데 6번하고 7번은 지금 현재 여기는 특별히 중요도를 띈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중요도를 띄는 건 아닌데 5번에 현재 6번하고 7번 여기 두 개의 지문은 좀 삭제하시게 그래서 삭제합니다. 삭제라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현재 지금 올해 21년 4월 21일부로 이 규정 자체가 삭제되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 6번하고 7번은 그냥 삭제하십시오. 부분들은 아마 요거는 지금 책이 출간된 이후에 이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6, 7번은 현재 여러분들이 삭제하시고 1번부터 5번은 한번 잠깐만 확인하시면 그렇게 중요도를 띈 내용이 아니긴 한데 어떤 내용만 잠깐 살펴보시면 1번입니다. 입조자 대비 회의는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의 부당한 간섭 해산, 즉 부당한 간섭 금지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거를 누구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 두 번째 줄 관리사무소장은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을 보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번부터 쭉 해서 5번 정도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게 돼서 5번에서는 지금 동그라미 2번 누구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할 수 있는 그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정도, 그거 정도만 확인하십니다. 부분들. 이제 그렇게 정리해서 5번에 동그라미 2번 정도만 좀 잠깐 체크하셔서 5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6, 7번은 그냥 삭제하시죠. 그냥 지워버리자. 이거는 올해 21년 4월 21일부로 이 규제 삭제되기 때문에 그냥 삭제해서 정리를 하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넘기면 지금 6번에 관리사무소장에 이제 보면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책임.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보시면 사유는 지금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뭐 하세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 이제 그래서 1번에 그 취지 나와 있고요. 2번부터 좀 몇 가지로 확인할 부분들인데, 자 2번은 지금 두 가지로 확인할 부분에 이제 보시면, 자 2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 지금 봤던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책임의 방법입니다. 지금 방법은 지금 봤던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세 가지. 그죠? 세 가지는 지금 먼저 보신 대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방법을 선택했다면 뭐예요? 이 고의 과실 물질적인 손해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는데 금액은 어떻게 결정할까? 밑에 이제 박스 들어가 보면 기역 니은에 따라 그 배치된 공동택에 지금 나와 있는 세대수에 따라서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 얼마를 설정합니까? 3천만 원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 얼마를 설정한가요? 5천만 원을 설정한다. 그래서 금액 설정은 그 세대수에 따라 얼마를 5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의 금액을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금액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라고 예를 든다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세 가지 하나 방법 중에 선택을 했겠죠. 이제 그러면 금액이 결정이 되고 방법이 결정이 됐다면 관련 보증 설정 서류가 있을 거예요. 자, 관련 서류는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3번에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자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기업, 입주대표 회의 회장, 니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디귿, 입주대표 회의가 없는 경우는 그때는 누구로 갑니까? 예, 그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 확인. 일단 여기는 제출은 언제 합니까? 배치된 날입니다. 날에 기업, 니은, 디귿 중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한다는 거에서 3번 하나 확인하고요. 4번. 4번은 지금 보시면 뭘 하나 보실 거냐면 4번은 지금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회수 제한이라는 건 방금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설정 방법에 했다면 그때는 몇 년 동안 이거 회수할 수 없다. 이거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이거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 연수를 좀 주의하시면서 문항 번호 4번 볼까요? 자,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요, 이 회수 제한에 3년에 해당되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건가요? 공탁금이에요, 공탁금. 자,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보증보험, 공제나 그다음에 공탁 세 가지인데 이 중에 회수 제한하고 관계 있는 거는 그 중에 뭐만 해당됩니까? 현금을 공탁기관의 공탁은 이 공탁금만큼은 그 시점부터 몇 년 동안 뺄 수 없다. 3년 동안 뺄 수 없다는 이야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이 현금을 공탁기관에 공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관리사무소장 아파트를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두고 L 이직하면서 공탁금을 찾아가 버렸어요. 현금이다 보니까. 그런데 소장 이직하고 예를 들어 3개월이 있다. 3개월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이직한 A라는 소장이 뭐예요? 명백한 과실이 분명해요. 그래서 A라는 소장한테 찾아가서 이 설명을 했더니 나는 모르겠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복잡할 수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는 이거를 공탁한 공탁금은 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공제사업자에서 일정 기간이 만료가 돼도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고의과실이 명백하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공탁금은 배치된 소장의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 공탁하다 보니 그걸 찾아버린 순간에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뭐만큼은 공탁금은 빼지 못하게끔 기간 3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4번 하나 봐두시고요. 5번. 자, 5번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방법을 바꿀 수 있냐?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공탁을 했다가 공제로 아니면 공제에서 보증보험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까? 있죠. 대신 언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기간을 보면 5번은 지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를 이행한 주택관리사 등은 그 보증 설정을 다른 보증 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 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즉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설정을 한다는 것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방법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래서 공제를 했다면 공제에서 공탁으로 그 방법을 바꿔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5번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5번. 자, 6번. 자, 6번은 지금 이제 보시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 설정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료되기 전. 자, 요거는 무슨 말?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보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자, 기간이 분명 출발했다. 여기다 출발해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요 시점이 중요한 것보다 기간이 만료가 됐죠.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했던 그건 분명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만료가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지금 물어봤던 것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뭐 하세요? 다시 설정한다. 그러면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되고 나서 일정의 여유 기간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요 사이에 공백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 제도 이제 중에도 보시면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설정을 해서 공백기가 없어야 혹시 모를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 소재를 좀 명백히 하냐. 발생했을 때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좀 명백히 하자는 거죠. 이리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료 후에, 예를 들어서 한 30일 이내 다시 설정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30일 그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걸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을 해서 이 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취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그러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합니다. 다시 설정.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세 가지 방법 모두가 해당된가? 그중 일부만 해당된가? 여기는 전부가 아니라 뭐는 빠집니까? 현금이 공탁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탁을 한 경우는 어떤 기간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왜? 현금을 공탁하면 나는 그냥 공탁하겠다. 그대로 쭉 가면 돼. 되시는데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한다.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다시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문항번호 6번인가요? 네, 앞에 가보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입니다. 여기는 공탁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공탁은 현금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두 가지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6번 보시고요. 7번입니다.
7번 이제 고의과실이냐 명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증 설정 서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급 청구할 거예요. 근데 지급 청구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밑에 보면 지문의 7번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 청구를 해야 되는데 관련 7번의 박스에 가보면 기업 서로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화해 조서를 가지고 또는 니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삼아 결국은 니은번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갔다?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 사본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 기억 또는 니은에 준한 효력 있는 서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서류를 가지고 지급을 청구해야 주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은 지급을 했겠죠. 이제 7번의 박스에 있는 세 가지 하나 해당 그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이제 지급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했다면 금액이 부족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설정을 했는데 3천만 원 지급 청구가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지급하고 얼마가 빕니까? 3천만 원 부족하죠. 그러면 부족한 3천만 원에 대해서 문항 8번에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이란 거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 다시 가입하거나 그리고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 채워 넣는데 그거는 며칠 이내에 그거를 다시 가입하거나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15일 이내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하게 된 금액만큼 채워 넣습니다. 15일 이내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손해배상 책임 부분인데 관리사무소장과 관련 부분과 연계해서 이 손해배상 책임자는 여기 출제 빈도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꼭 기억을 해서 방법에 관한 것부터 마지막 여기 15일 이내 뭐 다시 가입이나 보전한다는 질문까지 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꼭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 잘 해 두시고요. 자, 우측에 7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입니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정리하는데 자, 여기는 일단 7번에 1번 볼까요? 1번은 주택관리사 등이란 건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가 포함된 개념인데 일단 1번 볼까요? 그러면 주택관리사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합니까? 라고 보시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 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택관리사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합니까? 네, 여기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문에는 뭐 출제 가능성은 낮은데 1번에 이 자격시험을 누가 시행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실 것은 지금 보시는 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이 시험은 누가 지금 주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여러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까 시험 그 전체적인 주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을 착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그 중에 무엇만 시험에 관한 출제만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주최기관은 어디가 돼요? 공단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것 정도. 그것만 잠깐 확인하세요. 시험에 나올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경로만 좀 확인하는 거고. 자, 그럼 일단 주택관리사보는 시험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보는 지금 보는 자격 시험을 통해서 취득을 해서 이제 합격 증서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주택관리사보는 지금 보시면 시험을 통해서 뭘 취득합니까? 합격 증서. 시험을 통해서 합격 증서를 교부받으면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지금 주택관리사보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합격 증서를 가지고 이 교부받으면 이제 보호 자격을 취득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합니까? 주택관리사는 간혹 보면
실무 경력만 가지면 취득한 건 그건 아닙니다. 주택관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갖고 계셔야 돼요. 주택관리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증서라는 건 여기 방금 봤던 주택관리사보의 합격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합격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사보 이 합격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플러스 사는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통해 취득합니까? 실무 경력을. 그래서 일단 주택관리사보는 시험을 통해 합격증서를 교부 받아야만 보를 취득하지만 주택관리사는 시험은 보지 않아요. 일단 주택관리사보 이 시험에 합격을 한 거에 기본으로 가면서 플러스 이후에 뭐만 갖추면 된가요? 이제 법으로 정한 실무 경력만 인정을 받으면 보에서 사로 자격이 바뀌는 겁니다.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보시면, 자, 밑에 있는 박스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실무 경력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보충학습에 가보면 실무 경력에 관한 부분을 쭉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실무 경력, 그럼 이 주택관리사가 되게 한 실무 경력은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냐면 법에서 총 6가지 실무 경력을 정하고 6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뭔가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인정받아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박스에 들어가 보면 보충학습에 1번, 2번,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문에 1번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2, 3, 4까지는 뭐 배제하시더라도 여러분에서 지금 1번에 가보면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의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합격하기 전 후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 22번, 24회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다고 가정을 할까요? 2번, 24회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하기 전에, 그러면 합격하기 전에 이와 같은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이고, 또 합격한 후에 실무 경력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때 이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실무 경력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합격한 후도 인정하는 거니까 이 주택관리도 이 6가지 이 실무 경력이란 것은 24회 시험을 합격했다고 가정한다면 합격하기 전에 경력도 인정하고 합격한 후의 경력 모두 다 뭐 하겠다?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렇게 가시고 6가지 관련하게 밑에 쭉 기술이 되는 것 중에 보시면 지문에 1번부터 해서 6번, 1번부터 6번인데 자, 실무 경력은 지금 1번부터 쭉 해서 6번까지 6가지 실무 경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2가지, 일단 지금까지 시험은 이 2가지 범주를 가지고 실무 경력적인 주관식이나 객관식을 다 물었기 때문에 자, 먼저 6가지 중 여러분 연수를 봅니다. 연수. 그러면 6가지 이 연수란 건 몇 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 연수 중에, 6가지 연수 중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 문항 1번을 볼까? 1번을 갑니다. 1번은 지금 세 번째 줄 가보시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경력이 몇 년인가요? 3년 이상. 그래서 여기는 그 6가지 실무 경력 중에 가서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인데 1번은 누구에 관한 것을 1번은 보면 여러분 1번은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1번은 이제 보시면 그중에 1번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종사 경력이 몇 년인가요? 3년 이상.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수 중에 지금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해서 연수는 몇 년이다? 3년이다 하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연수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보시면 연수만 놓고 봤을 때 관리사무소장 관련 경력은 3년이라면 그러면 연수 관련해서 나머지라면 여러분이 보시면 1번을 뺀 나머지 2, 3, 4, 5, 6을 가봤더니 연수는 다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수는 나머지는 다 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 그래서 이제 보시면 2번부터 6번까지 모두 합산 경력이 몇 년? 5번까지 해서 6번까지 모두 연수가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그것만 잠깐 보죠. 일단 그러면 자 1번을 뺀 나머지 3년 이상에서부터 2번도 마지막 2, 3, 4, 5, 6 마지막까지 보니까 연수를 갖고 물어본 것은 몇 번만 뺀
1번을 뺀 나머지 직군 관련 경력은 다 연수가 몇 년인가요? 5년 이상이 연수 안에 구분해서 하나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부분 하나를 정리하시면서 또 하나, 뭘 하나 확인하시냐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2번은 지금 세 번째 줄에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수에 관한 부분을 하나 정리했다고 한다면, 연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하나 정리하시냐면,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직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면 혹시 관리사무소 직원의 연수는 몇 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소장 뺀 나머지 더 얼마라고 그랬어요? 5년이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다면 5년 이상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면 모두 인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법에 따른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도 제외가 되는 직군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직군의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그때는 뭐 하더라?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도 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자, 그게 지금 2번에 세 번째 줄에 관리사무소 직원 양가로 단서 가보면 경비원, 청소원, 소도원은 뭐더라? 제외한다. 그래서 경비원은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는 어떤 직군이고요. 청소원이라는 표현은 아파트 내에 쓰진 않죠. 보통 미화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상에서는 이거를 뭘로? 청소원이라는 표현. 그리고 청소원 및 소도원은 제외한다는 것은 관리사무소 직군 중에 세 가지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년 이상의 경력에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2번. 자, 그리고 3, 4, 5번. 3, 4, 5번은 지금 공사라든가, 4번은 공무원, 그리고 5번은 주택관리단체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단체 임직원인데, 3, 4, 5번은 물론 연수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무의 종사 경력이 5년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4번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그 경력인데 어느 업무인가요? 즉 주택 관련 지도 감독 인허가 업무 등의 종사 경력이 몇 년? 5년. 그래서 3, 4, 5는 뭐 공사라든가 공무원, 단체 임직원 같은 경우는 관련 주택 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 되어도. 그리고 마지막 6번. 1부터 5까지 경력을 합산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서 2년 플러스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공무원 관련 경력 3년 있고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들어가서 2년의 경력을 쌓았다. 그러면 공무원 관련 경력 3년 플러스 관리사무소 직원 경력 2년 합산하면 몇 년인가요? 5년. 그 경력을 합산해서 몇 년이 돼도 5년이 돼도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은 그 6가지, 1번부터 6번 정도 정리하시고 3, 4, 5번은 그냥 2, 3, 4는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그는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보신 대로 실무 경력 이 부분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4번을 갑니다. 4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좀 전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뭘 설명을 드렸어요? 자, 주택관리사 번은 이 시험을 봐서 합격 증서를 교부받으면 자격을 취득한다고 그랬고, 번은 이와 같은 경로를 주택관리사는 지금 이 시험을 합격하고 플러스 이와 같은 설명, 이 실무 경력을 갖추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나가 다 시험을 합격하고 누구나가 다 합격하고 실무 경력을 갖추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다?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뭘 살펴보고자 하냐면, 여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또는 주택관리사보 실무 경력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시험에 합격하고 또 실무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시험에 합격을 해도 합격하고 이 실무 경력이 있어도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몇 가지를 정해놨냐면 4번의 박스에 가보면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총 몇 가지?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주택관리사인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기억. 기억은 피성년 또는 피한정 후견인, 니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디귿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리을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있는 사람. 그리고 미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취소란 적이 더 확인하겠지만, 주택관리사나 보호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 공동택 관리 업무에 즉기 쉽게 아파트에 근무를 할 건데, 그런데 근무하는 도중에, 다음 시간에 보게 밑에 나와 있는 8번에 자격 취소 등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자격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문항 미음은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최소 자격이 취소돼서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3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 사유에 양가로 단서, 기역 및 니은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역과 니은의 사유에 해당이 돼서 자격이 취소되고 그 상태가 계속 3년이 지나도 유지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3년이 지나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를 받고 3년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3년이 지나도 복권되지 않았으면 3년이 지났다 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의 경우는 3년이 지나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면 3년이 지나도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 취지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결격 사유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5가지 결격 사유도 여기도 좀 체크할 부분이죠. 5가지 확인하십니다. 같이.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그 방금 살폈던 어느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이 취소됩니까? 라고 이제 해서 8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부터 다음 시간에 좀 보시겠습니다.